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모자무사 10화 노강식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면서 황동만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모자무사는 어쩜 이렇게 매회 엔딩이 레전드일까요? 노강식과 황동만의 아지트 장면 지금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볼 때마다 소름이 확 돋으면서 너무 좋아요. 계약서 쓰자고 노강식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데 우리 동만이 거기서 악수 안 하고 빵야 빵야 총 쏘는 모양 하는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. 노강식이 황동만이랑 같이 영화 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도 이렇게 대본도 안 읽고 먼저 반값 개런티까지 제안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까지 딱 써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노강식 마음 바뀔까봐 고혜진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자고 막 급하게 프린트기 들고 아지트로 내려오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? 그 와중에 아내가 잘 되는 것보다 황동만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박경세가 아지트 밖으로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악 하는 거, 배 아파 죽는 것도 너무 웃겼는데요. 뭔가 되게 치아와 같더라고요. 노강식이 조금 부끄럽고 많이 사랑스러운 황동만의 매력에 빠져버린 건 동만이 속을 훤히 내보이는 한 겹의 인간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. 최동현이 낙낙낙 계약하는 걸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자 노강식은 이 새끼 이번에도 또 들이밀었다가 뺏는구나를 직감했습니다. 이게 벌써 두 번째였죠.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까이는 건 여전히 짜증나고 상처받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핫바리 같은 황동만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대차게 까인 그 황동만이 맨날 같은 옷을 입는 스토리를 나불대며 전쟁터에서 총알도 받아낸 이 옷을 갑옷처럼 입고 있는 한 인간의 말 따위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갈 거라고 막 질러대는데 제가 봐도 우리 동만이 좀 진상 같았지만 멋있더라고요. 사실 우리 동만이가 장례식장에서 노강식한테 냅다 까였을 때 얼마나 치욕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했는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. 다 너무 맞는 말이라 더 화가 나는 상황이라 버스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괴로워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저 근성, 의지, 회복, 탄성력. 노강씨는 황동만이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그냥 한 겹으로 투명하게 자기 속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선하느라 좋은 영화에 선택되어지길 기다리다가 까이는 그런 구린 인생 스토리 말고 그냥 나도 황동만 같은 놈이랑 붙어 먹으면서 막 가보면서 다른 인생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고 생각했습니다. 동만이가 자긴 잘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대차게 말아먹고 한번 해봤다는 만족감으로 살 거라고 했었잖아요. 전 이 말이 노강식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마구리일 거고 개고생일 거 안 봐도 뻔한데 꼭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는 감독이랑 일한다는 거, 그 현장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죠.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, 노강식도 인생 살면서 다 느껴봤던 것일 테니까요. 11회 예고를 보니 황동만이 인성 이슈가 있는 노강식 나락 안 보내기 프로젝트가 아닌 조금 늦게 나락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. 상대 배우가 잘하면 애를 패서 절개 만든다는 소문과 달리 노강식은 연기에 기본도 안 되는 놈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. 그런 연기도 안 되는 놈이 대세 배우라고 꼴값 떠는 건 더 못 봤고요.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촬영 중에도 노강식은 또 연기 못하는 후배 배우를 잡돌이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우리 황동만 터트릴 때 터트리더라도 나까지 하고 터트리라고 소리를 지르던데 이거 너무 황동만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. 황동만이 노강식한테 소리를 지르자 고혜진이 뒤에서 황동만을 또 막 말리더라고요.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. 노강식이 지랄하면 난 더 지랄해버리는 황동만. 마재영은 노강식이 강해서 자기가 끌려갈 것 같다고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우리 동만이는 노강식을 컨트롤할 생각이 없고 그냥 본능대로 막 달리는 스타일. 그리고 다른 감독은 노강식 무서워서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황동만은 절대 노강식을 무서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. 자기를 어렵게만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던 노강식은 그런 황동만이 또 신선하게 느껴지고 솔직해서 사람이 한 겹이라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은하가 최 대표에게 영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리고 나락행 열차를 탄 마재영, 최동현, 오정희에 대해서 좀 톱어볼게요.
은하의 인생 모토는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맞서지 말고 피해가자였습니다. 물론 황동만을 만나면서부터 최 대표에게 맞서기 시작했지만 마재영의 문자에 대꾸하지 않고 일십을 했던 거, 오정희의 딸인 걸 밝히지 않기로 한 건 모두 피해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그런 은하를 변하게 한 게 바로 10회의 동만의 칭찬과 오정희의 도발이었는데요. 동만이가 은하씨가 어떤 글을 써는 사람인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고 온 세상을 변은하로 떡칠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은하는 와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을 것 같거든요. 마재영은 공동지피를 넘어서 좋은 부분은 모두 다 은하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어준 은하를 숨기고 싶어서 영실이 계약도 지 이름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동만은 코멘트만 좀 달아주면서 가이드만 잡아줬을 뿐인데 은하가 없었다면 자신이 좋은 글을 쓰지 못했을 거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 했으니까요. 사실 은하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. 오정희가 없었다면 말이죠.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정희의 말이 너무 열받는데 전 은하가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욕망을 엄마가 알고 있어서 증오하는 엄마처럼 나도 욕망 덩어리였다는 걸 들킨 게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. 욕망으로 내달리기 위해 딸을 버린 엄마가 싫어서 어디에도 들러붙는 거 없이 인생을 싱겁게 살고 싶은 황진만처럼 두리뭉실하게 살라는 이름 영실이를 필명으로 쓴 거지만 과연 은하의 마음속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었을까요? 그랬다면 무지막지하게 빛날 거라는 말 같은 것도 하지 않았었겠죠. 그런 은하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건 바로 최동현이었는데요. 아니 영실이한테 한 달만 영실이 밑에 가서 글 써보라고 말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? 이게 마재영 영화니까 마재영한테 가서 글 좀 배우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최 대표도 글 귀신같이 보는 오정희가 그래서 여자 냄새 난다는 말에 아 낙낙낙 쓴 건 마재영이 아니라 영실이었구나 싶어서 영실이한테 가서 글 배우고 오라고 하는 게 진짜 코미디더라고요. 근데 영실이가 썼다는 걸 알면서도 마재영한테 영실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 정말 개쓰레기 아닌가요? 은하가 저예요 영실이 할 때 최 대표 표정 진짜 볼만하더라고요. 한편 11회 예고에서 최 대표는 비싼 고깃집에 은하만 따로 불러 너가 영실인 건 나랑 너만 알자고 제안했습니다. 사실 이제 최 대표가 더 이상 은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최 대표는 마재영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작가 영실이가 은하라는 게 공개되면 마재영이 텅그러질까봐 걱정이 됐던 걸까요? 아니면 은하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? 한편 은하가 동만에게 자신이 영실이라는 사실을 최 대표한테 알렸으나 숨기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하자 열받은 동만은 동네방네 영실이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혜진이에게 영실이가 은하라는 사실을 알립니다. 이에 고혜진은 은하에게 고박필름으로 이직을 제안하는데요. 채필름처럼 큰 회사가 아니기에 연봉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할 테고 난 기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무시받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분 좋게 은하씨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한편 은하가 낙낙낙 주인공 성별을 바꿔서 오정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자 최 대표는 오정희에게 작가가 반대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. 하지만 마재영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노강식보다는 낙낙낙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오정희와 더 함께하고 싶어 했기에 또 은하에게 전화해서 여우같이 최 대표한테 영실인 거 다 까고 네가 뭔데 오정희를 반대하고 말고 지랄이냐며 개거품을 무는데요. 설거지하던 은하가 마재영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릇을 탁 내려놓는 걸 보면 우리 은하 이제 더 이상 마재영 지랄하는 거 봐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지랄맞은 오빠 같은 황동만이 마재영이랑 싸워줬지만 이젠 진짜로 은하의 파워로 마재영을 갈아 마셔야 할 때가 됐어요. 특히 10회에서 은하가 최 대표한테 영실이 커밍아웃을 하고 채필름 건물에서 나올 때 갈색 코트를 휘날리며 어둠에서 밝음 쪽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전 이게 은하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. 마재영이 처음에 은하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고 할 때 은하가 글 쓴 걸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. 즉 낙낙낙에서 은하가 쓴 부분들은 전부 골라낼 수 있고 증거도 있다는 거죠. 자 그럼 여기서 메인 작가는 마재영이 아니라 영실이가 되는 건데 이걸 은하가 세상에 밝혀버리면 최 대표는 마재영을 감싸 안아줄까요? 돈과 성공이 최고인 최 대표가 신인 감독인 마재영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.
지가 은하한테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돈만 많이 주면 영실이가 나랑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니까요.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은하가 공식적으로 낭낭락의 메인 작가가 자신임을 밝힌다. 최 대표가 마재영을 버린다. 그때 은하가 고박 필름으로 이직한다. 최 대표가 넋을 놓는다. 은하가 오정희 캐스팅을 반대한다. 하지만 이미 노광식 캐스팅은 물 건너갔다. 낭낭락 영화 제작은 하염없이 지연된다. 하지만 은하는 상관이 없다. 낭낭락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자신이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. 망해도 좋다는 기세로 찍었던 동만의 연고는 성공해버린다. 그렇게 동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해낸다.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